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87페이지 포상금 제도입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바로 포상금 제도, 파파라치 제도라고도 하죠. 몰래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지금 여기서 우리는 공인중개사법만 있는데 세 개의 법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포상금 제도, 포상금 제도가 부동산 관련되는 게 첫 번째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법이 있습니다. 주택법. 신문에 보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중파라치,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토파라치, 주파라치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등록자, 즉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양도 대여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이거 외에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아도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금지행위 위반하는 거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받은 목적으로 미사용하는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세 가지가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주택법에서는 불법 전매하면은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를 하면은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당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 무등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는 신고당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양도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5% 과태료. 옛날에는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였죠. 지금은 5%, 취득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당해 공시지가 30%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취득 가격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전매를 하면은 주택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그러면 이건 신고당한 사람이고요.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 액수는,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만 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부과하고,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령 10억짜리를 거짓 신고하면 5% 과태료니까 5천만 원 과태료고요. 5천만 원 과태료 받았다면 그 20% 1천만 원 한도액이 되겠죠. 20억짜리 신고하더라도 무조건 1천만 원입니다. 한도액은.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의무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는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서 불법 전매했을 때의 포상금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그 다음에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100분 50, 즉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 국고에서 100분 50까지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상금은 전액 시군구 재원입니다.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고 주택법에서는 전액 국고로 지급을 합니다. 포상금을. 그 다음에 포상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주택법에서는 가장 빠르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다음에 포상금 이제 계략적으로 비교를 다 했는데요. 우리 교과서 187페이지 양가로 1번에 이 세 가지를 위반했는데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187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포상금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된 후가 아니라 발각되기 전에 미리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을 수 있는 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 공소제기라는 것은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를 해서 무죄 선고를 받아도 포상금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벌금 모두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죄를 선고받아도 공소제기했다, 기소했다, 재판에만 회부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포상금 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기소유예는 포상금 받을 수 있는데 기소중지, 검사가 무혐의 결정, 그 다음에 불기소,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소 중지되거나 또는 무혐의 결정,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이런 것들은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 받을 수 있다는 거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를 보면 포상금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에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5번에 1월 이내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6번, 7번을 주의해야 되겠네요. 6번, 7번 2인 이상, 2명 이상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와
2건 이상인 경우입니다. 2인 이상이 왔을 때에는 균분입니다. 각각 지급하는 게 아니라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2명이 오면 25만 원씩 균등하게 나눠서 지급하고, 물론 미리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배분 방법에 관해서 합의를 해오면 그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다. 아니면 균분이고요. 2건 이상 여러 건수가 접수가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거 볼까요? 포상금 지급.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거,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A, B, C, D, E에 대해서 갑과 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기억에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A와 B를 갑은 각각 고발했다. 검사가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 무혐의 처분은 못 받는다고 했죠? 여기 무혐의 결정은 못 받잖아요. 무혐의는. 그래서 B에 대해서는 못 받고 A에 대해서 5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니까 을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C를 고발하였으며 C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아도 공소제기, 즉 재판에 회부한 이상 포상금 나온다고 했죠.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포상금 못 받지만 검사가 공소제기, 즉 기소, 다시 말하면 재판에 회부를 해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에 대해서 5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균분이죠.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공동으로 했으면 균분, 균등하게 배분이라고요.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그 다음에 리얼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이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이를 신고하여 이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이 을만 50만 원 받네요. 뒤에 한 사람은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갑은 75만 원이 되겠고요. 을은 125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근에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출제되었으므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교육제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 193에 보면 교육제도 5가지를 비교 정리해 나왔습니다. 이 5가지 193, 5가지 교육제도에서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연수교육을 볼까요?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제가 편의상 경매실무교육 이렇게 했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중개실무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소속공개사로 취직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야 되니까 제가 편의상 중개실무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받아야 되는 실무교육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편의상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이렇게 해놓았죠. 그러면 먼저 연수교육을 보겠습니다.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위탁할 수 있다고 했죠. 교육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에 협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시도지사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매수신청대리가 아니라 중개실무교육,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는 소속공개사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받는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그 다음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서울 같으면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그 다음에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평택대학교, 그 다음에 신안대학교 이런 데 위탁이 되어 있죠. 대학교에는. 그 다음에 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위탁이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 즉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 X입니다. 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었죠.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 그 다음에 협회였습니다. 즉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중개 실무교육을 위탁받을 수는 있지만 경매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을 할 수 없다.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그 다음에 예방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개업 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안 받아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는 이 5개의 교육 강사를 다 해보았는데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면은 많이 받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 처벌 규정이 없는데 행정 지도를 하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육 받으러 오면 사인하고 서명하고 교재 받아가라. 만약에 사인 안 돼 있는 중개사무소 위주로 앞으로 단속할 것 같으면 하겠다. 이렇게 흘립니다. 그러면 행정 지도를 하니까 사실상은 받고는 있죠.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는 건 오직 연수교육밖에 없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교육 실시권자 5명 중에서 만약 시험에 5명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은 하면 소위 경매 실무교육, 즉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밖에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대상자를 보면 연수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교육 대상입니다. 보조원은 교육을 안 받아도 되죠. 당연히 2년에 한 번씩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요 3개를 옛날에는 사전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사후교육이 아니라 미리 받아야 된다고요.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이 교육받고 나서 보조원으로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를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고용신고할 때 이 교육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조원이 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아닌 중개업을 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편의상 중개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은 등록을 할 자, 역시 등록을 할 자가 미리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로 고용될 자가 미리 받고, 법인인 경우에는 모든 임원 사원이 될 사람은 미리 받아야 되겠죠. 책임자도 받고 임원도 받습니다. 그러나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즉 경매실무교육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오직 대표자만 교육을 받습니다. 즉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나 분사무소 책임자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방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개업공개사 등,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말은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5번이 있습니다.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법
제12조 2항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 소속 금지, 그 다음에 법 제29조 1항, 29조 2항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 제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 그 다음에 법 제34조 2에 보면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법조문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법조문은 스마트폰 어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또는 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종합법률정보 뭐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꼭 법조문을 확인해 보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4번 나옵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4번이 아니고 5번이죠. 개업공개사 등이 5번이고 그 다음에 개공 플러스 소공, 개업공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신의성실, 품위유지, 그 다음에 공정중개, 그 다음에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물론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다음에 실무교육, 물론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고요. 연수교육은 사전교육이 아니라 사후교육이기 때문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되기 전에 실무교육 받고 나서 2년 되기 전에, 연수교육도 2년 되기 전에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연수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는데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개시 의무, 자격증 등 4가지 개시해야 된다고 했죠. 등수보자,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요율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개시하는 것,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하지 않더라도 소속공인중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 의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대리 서류 전부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보정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보정설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는데 이 보정설정 금액이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소속공인중개사는 따로 보정 가입할 필요가 없지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그 다음에 확인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의무. 의무는 개업공개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도 있는데
이 4개는 개업공개사에게 의무가 있지만 소속공개사도 할 수는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소속공개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193페이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을 보면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2년마다 받기 때문에 개정된 부분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실무교육을 보면 법률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치시고 표에 지금 193페이지 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중개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요것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지급윤리 등은 똑같습니다. 실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이.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될 자에게 하는데 지급윤리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매실무교육은 지급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급윤리가 있죠. 여기도. 근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교육 중에서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전부 지급윤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인데요. 교육시간 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교육시간. 교육시간 시험에 당연히 기출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교육시간. 가장 짧은 게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직무교육은 전부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짧은 게 연수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연수교육도 6시간은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강의해 놓은 게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에서는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인터넷으로 강의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동국대학교에서 실무교육을 수료하게 되면 제 인터넷 강의를 듣게 될 겁니다. 반드시 인터넷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닌데 원래 이틀 가야 되는데 12시간을 들으려면 6시간씩 하루는 인터넷으로 듣고 하루만 출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실무교육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중개실무교육입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입니다. 우리 책에는 편의상 경매실무교육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즉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이 가장 시간이 길죠.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다. 왜냐하면 이게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을 하려면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가장 많이 해야 되죠.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그런데 교육제도가 5개가 있는데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이 5개 교육 중에서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나머지는 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교육제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2개월 전까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2개월도 2월인데 2월 연수교육 통지 지금 연수교육 통지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인 결격 사유, 고용인 결격 사유 해소 기간입니다. 해소.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만약에 교육 통지는 안 하더라도 국가가 처벌받는다는 규정은 없어요. 국가는 안 하진 않습니다. 국가가 안 하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임원이 결격 사유, 임원 또는 사원이 되겠죠. 주식회사 임원, 한 명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 결격 사유 해소 기간입니다. 결격 사유 해소 기간 2개월 이내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취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2월인지 60일인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60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 치른 날로부터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따라서 60일, 2월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연수교육 2개월 전까지 통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입니다. 10일이라는 숫자는 워낙 많이 나오죠. 10일은. 그래서 처벌규정은 이 연수교육만 500만 원 이하가 되다. 나머지는 처벌규정이 없다. 처벌규정이 없어도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취직을 하거나 개업하려면 받아야 되고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위한 실무교육도 역시 매수신청대리 하려면 받아야 되니까 통지도 안 해주고 처벌규정도 없습니다. 알아서 찾아받아야 됩니다. 예방교육은 처벌규정이 없지만 사실상 이 예방교육은 행정지도를 하니까 사실상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육 중에서 공짜로 하는 거 우리 192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5번에 보면 교육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 교육비 지원을 해주는 것은 거래사고 예방교육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받는 교육은 예방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료, 돈 내고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192페이지 교육기관 인력 및 시설입니다. 이런 교육을 위탁받으려면 갖춰야 될 게 193페이지 강의실 5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가번에 보니까 박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나번에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다번에 보면 석사 3년 이상 유경험자, 라번에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마번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바번에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94페이지 문제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 사전교육이고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이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에 보면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모두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한다면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등록하기 1년 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등록 신청하기 1년 전에 받아야 된다. 이 말은 교육받고 1년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교육받고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오늘 교육 수료하자마자 바로 등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을 해가지고 10년간 중개업을 했습니다. 10년간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다시 6개월 만에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 1년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미 10년간 중개업을 했기 때문에 교육받은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그러나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10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등록을 하거나 또는 1년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을 할 경우에도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직무교육도 마찬가지죠. 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 증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10년간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을 할 경우에도 교육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된다. 따라서 숫자 1개월, 2개월, 3개월, 30일, 60일, 90일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연수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라고 했는데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고 직무교육이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직무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실무교육,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요거 세 개 모두 다 사전 교육인데 세 개 모두 다 교육의 유효 기간은 원칙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안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직하지 않거나 개업하지 않는 경우 1년 안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업을 하거나 취직을 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려면 이러한 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요 세 개는 사후 교육이 아니라 사전 교육입니다. 그러나 연수 교육이나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사후 교육이죠. 사전 교육이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와 이 교육제도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되므로 중요하죠. 오히려 협회 같은 건 내용이 많지만 한 문제에 나올까 말까지만 이 교육제도 5개와 그 다음에 포상금제도,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을 비교해야 되고 교육제도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교육제도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에 가면은 또 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수 신청 대리에 있는 교육제도까지 미리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된다고 했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은 195페이지 벌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